이재명은 이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사라질 수 있겠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게 선고가 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또 다른 공포 또는 또 다르게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은 이재명이 끝날 판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지연된 정의가 지금 대한민국 세상을 뒤틀어 놨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정상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뿐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봅니다. 자, 이재명이 제대로 쫄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후에는 이 제일 나락갈 인간으로 탑 오브 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지저댑니다. 원래 똥개가 이제 무서우면 짖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막 쏟아내지고 있는데, 이 독재자들이요, 공포를 조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한순간은 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재의 몰락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재명이요,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방탄복까지 입는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건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데 프로급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최고 성지인 광화문 정문 앞에서 이 자바라 천막 치고 깃대 세우고 거기서 또 장사 쥐포 팔고 뭐 오뎅 팔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농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대 먹은 이 국회들이 있는지 서울시장은 요거 보고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 게 참으로 그런데요. 오세훈도 나름 조기 대선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근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오세훈이 공천비리 관련돼 가지고 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던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대한민국 정상화 작업에 걷어내질 인간들이 이재명뿐만은 아니다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서울시가요, 이런 것들 단속 안 하고 이제 국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이런 막가파식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거를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일단은 여행객들에게 부끄럽고요. 이 정치꾼들 때문에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너무 창피합니다. 이 나라 자체가 되게 이제 위험한 국가, 그리고 후진 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제재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당하실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후진 발언을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했습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대행을 향해 가지고요,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대행이 40혁의를 임명하지 않는다,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무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헌문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킬 오다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개딸들에게 제대로 좌표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동네 양아치들, 건달도 아니죠. 이제 반다리 같은 애들이 밤길 조심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노골적인 협박, 그 다음에 참 품이 떨어지는 이런 극언들을 대통령의 권한 대대행에게 한다. 이건 일반인에게 해도 이제 경찰 112에 신고하고 주새끼가 저러는데요 막 이럴 판인데, 대통령 권한 대대행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대통령에게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이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밤길 조심하세요,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뭐 이제 가란지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선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사람이 당신 밤길 조심해, 대한민국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깜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라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이거 징역형이 떨어진다?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깜빵을 피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살인자 조카를 심신미약과 데이트 폭력으로 변호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 어긴 상황, 그다음에 미국 제재 위반도 있습니다. 달러법 제재 위반도 있습니다. 요거 피하기 위해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제 권총의 암살 위협으로 방탄복 껴있고 지금 약간 고판을 염두에 두고 나 좀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펙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작자가요 좀 굉장히 창의적이죠. 일반인으로서 해석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신 이상자로 위장하기 위한 스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창의적인 독재자가 지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배영란님, 박건만님, 박영필님, 김범희님, 서종국님, 강순구님, 강재범님, 조석태님, 정성우님, 신지희님, 윤미미님, 이상정님, 항상 응원과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김영현TV,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해지고도 있지만 또 이게 어떤 갈등을 또 일으킬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감옥 갈지 모르는 인물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 갈 일 없고 저거는 감옥 갈 일 있으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뭔가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갈아치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거죠. 이 김동연이가 과거부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언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의 힘이 좀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연이가 이 문바들 있죠. 이재명에게 숙청당했던 문바들, 금배지 떨어지고 이 직업을 잃은 사람들 싹 걷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세력을 좀 넓히고 있는데 이재명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또 다르게 내가 좀 올라가 보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거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면 이제 표 찍힐 수도 있고 키로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수위를 강화한다라는 건 이재명이 만만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지금 확정 판결을 6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거 징역형 떨어지겠죠. 무죄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대북 불법 송금, 또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에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 놈이 정권 사범 깔고요. 이 8개 사건에 지금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차기 대권을 노린다라고 하니 우습다라는 거죠. 지금 차기 대권에 좀 궁둥이 들썩들썩 거리는 사람들 다 뭔가 하나의 흠이 있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학력비리, 성상납 의혹 혐의, 그 다음에 지금 당비와 뭐 국민의 세금, 보조금 슈킹한 부분들 가지고 지금 배임의 뭐 사기 이런 것에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같이 이 정치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재명이 가지는 특히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이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가 확정됐다라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요.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 관타나모, 엘살바도르 국제법 제재, 이게 뭐 한 번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남긴다라고 보지만 푸틴급으로 아니면 김정은이급으로 이름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간도 크게 한 개인이 북한에 800만 달러 노동당에 돈을 보냈다라는 것, 간등인가 배밖에 튀어나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검찰도요, 이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에 800만 달러 거액의 불법 송금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요, 이 정치 생명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과 한꺼번에 똘똘 뭉쳐서 끌려가느냐, 어느 선에서 이제 손절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이 급하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라는 발언, 지금 많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뭐 온 동네에다가 짜증이란 짜증을 다 부리는 건데, 근데 이 이재명의 막말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횃불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는 등 이 지지층에게 이 자극되는 발언들을 쭉쭉쭉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개딸들 극단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원래 판결 일정이 14일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일주가 훨씬 지나고, 그런데 어제 오늘까지도 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해서 통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아니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이 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은 26일에 2심 확정 판결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2심에서 유죄 확정되겠죠. 징역형이 없던 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려고 하면 크게 증거가 확실하게 뒤집힐 증언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는 징역 형 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이 비명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 비명계의 반발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 그리고 친명계 세력들과 갈등이 심화될 거고, 이러면 또 재밌는 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스스로의 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마은혁이를 임명한다라고 해도 이재명이가 그래 2심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 안으로 끝나니까 이 3개월 안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뭐 석 달까지 미룬다, 그거는 안 될 판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항소심의 재판부를 설득해서 무죄 선고를 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는 땡땡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 그대로 이재명을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대응책도 나가리. 자, 그럼 세 번째 남았습니다. 이제 지지층을 동원해서 강경 투쟁 모드로 바뀔 겁니다. 킬 오다,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릴레이 단식을 진행 중입니다. 진짜 단식은 박수영 의원이 진짜 단식이죠. 2, 3일 만에 얼굴 혹, 그 다음에 영혼이 약간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게 진짜 단식이죠. 근데 지금 김경수도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가루 같은 거 먹는 게 또 포착이 되기도 했고, 이들의 단식은 그냥 잘 잡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단식이 진행 중인데 향후에는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강경투쟁 모드로 발전하겠죠. 그것만이 이재명이 가질 수 있는 패입니다. 그리고 언론, 여론 조성해가지고 본인이 정체적인 희생양이다, 국민을 또 선동을 하겠죠. 지지층 그게 뭐 잘 결집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손절한 이상 이 세 번째 부분도 힘이 좀 없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판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요. 제가 아마 지난주쯤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문형배가 "이 판 저 판 모르겠다. 에라이 판이다." 하고 빤스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탄핵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8대 0으로 각하밖에 답 없다. 이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명예와 본인의 삶과 앞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본인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각하를 때릴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8대 0의 각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판 저 판 모르겠다. 에라이 판 빤스런할 수도 있는 문형배다. 문형배를 지금까지 이제 파악해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판으로 또 민주당 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끌다가 빤스런하고 도망가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겠다. 이거는 사실상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2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 송금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고 유죄 확정되고, 일단은 이재명은 이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요, 이재명에게 목숨 걸고 코 파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구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될 판에 대해서 손을 빨리 놓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거죠. 대가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에 대한 손절, 이게 지능순으로 지금 시작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